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현대 이핏 충전소 관련 미디어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커뮤니티나 미디어 기사에서도 워낙 많은 이슈가 된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 설명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제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대차가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한 충전소에서 경쟁사 차량은 충전 못하게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소가 들어선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라서 공공성을 띠고 있죠. 또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도 50% 정도는 감면을 받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충전소 설치와 운영비를 현대차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은 특정 차량에 대해서 충전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겠죠. 테슬라 이외에는 한전, 또 환경부 이런 데에서는 공적인 자금으로만 충전소를 구축해 왔는데 현대가 처음으로 사기업 중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전기차의 전반적인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환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거대한 대기업인데요. 좀 과장된 기사인 것 같기는 한데 요즘 테슬라가 미국에서 배에 테슬라 차량을 10,000대씩 실어오니 어쩌냐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테슬라가 우리 앞마당에서마저 너무 잘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좀 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기사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에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한 차례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현대차와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도로공사 쪽에서 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테슬라 코리아는 2016년 정도부터 우리나라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슈퍼차저를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사업자와 함께 슈퍼차저를 설치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도로공사에 신청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특정 회사 차량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로도 그런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던 테슬라가 이런 사업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테슬라 코리아가 연락을 받고도 관심을 안 보여서 이 사단이 난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도로공사 담당자로부터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도로공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 신문 기사가 과장된 것은 사실이다. 테슬라에 연락을 취했던 담당자는 부서를 옮겨서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 현대와의 사업을 기획하면서 테슬라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점유율이 가장 높으니까 배경 지식도 얻고 그럴 목적으로 테슬라 대표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고 들었다. 물론 이 연락을 했다는 분은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저하고 통화한 분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자는 내용도 아니고 기획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조사차 전화를 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 코리아 특히 차량 딜리버리 시기에는 통화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통화가 안 되자 테슬라 홈페이지 문의하기 게시판에 아마 글을 남겼다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고 하시던데요. 따로 그런 게시판이 없으니까 아마도 충전소 제한하기라던가 그런 메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아마 글을 남겼다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문을 보냈다거나 이메일이라도 보냈다면 연락의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그 게시판에는 그런 게 전혀 남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혹시 테슬라 측에는 글이 남아있나 싶어서 제가 테슬라 코리아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그 글을 찾으려고 서버를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중요한 사안은 물론 아니지만 미디어가 이런 편파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뭘까 매우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어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10%를 매각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한 기자가 테슬라는 차를 파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차를 판 돈보다 비트코인을 판 돈이 더 많다는 거는 명백한 가짜뉴스인데요. 이 가짜뉴스를 지적하는 글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반응이었습니다. 신문사나 미디어를 팔로우하는 것보다는 저널리스트 개인을 팔로우하고 글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민 기자를 응원한다는 말도 했네요. 저도 이 생각과 매우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미디어 기사들도 잘 살펴보면 왠지 광고지 등 떠밀려서 작성한 것 같은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작성한 기자님들이 신문사나 방송국 막내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사를 보다 보면 가끔 공정한 기사를 작성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일론도 그런 식으로 미디어보다는 공정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개인을 팔로우하는 게 낫다는 충고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류 미디어를 지극히 싫어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주류 미디어의 광고비를 10원도 지출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그들에게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주들은 예전부터 테슬라의 PR 부서도 좀 만들고 미디어 광고도 좀 검토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하기도 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 일론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네요. 최근 미디어가 근거도 없이 오토파일럿 사고로 몰고 가려는 텍사스의 테슬라 사고나 또 중국의 블랙 컨슈머 사건, 또 앞으로 이제 향후 경쟁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PR 부서 설치를 검토해달라는 게리 블랙님, 유명한 테슬라 투자자분이죠. 이 게리 블랙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회사들은 미디어에 광고를 하고 여론을 선동하려고 하지만 테슬라는 제품에만 집중하겠다. 나는 사람들을 믿는다. 그런 말을 했네요. 저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미디어 환심을 사기보다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 입소문이 나서 제품이 잘 팔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 어닝콜에서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적자를 면하고 있다는 비아냥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사명이 얼마나 절박하면은 비트코인 장사까지 해가면서 공장을 짓고 또 인재를 모으고 자율주행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개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마치 도끼를 품은 것처럼 열심히 뛰는 테슬라가 점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말이 좀 샜는데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아무튼 EP 충전소 사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서 테슬라만 충전 못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환경부에서 세금으로 설치하는 충전소만 설치가 되었지만 이제는 현대라는 사기업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만 특별히 배제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슈퍼차저는 테슬라만 이용 가능한데 경우가 다르지 않냐고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현대차 충전소에서는 테슬라만 충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슈퍼차저를 다른 회사 차량들에게도 오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픈된 사례도 있고요. 또 테슬라에서 DC 콤보로 이렇게 가는 어댑터만 만들어지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슈퍼차저에 DC 콤보 충전기를 한두 개 정도 같이 설치해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차도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런 EP 충전소를 설치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현대차 충전소가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슈퍼차저와 공용 충전기가 같이 들어선다면 전체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는 DC 콤보 어댑터 정부 인증이 진행 중이고 아마 5월쯤에는 이제 정식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조사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몇백 개씩 생산이 된다고 하면 모든 오너들에게 판매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 S나 X처럼 통신 모듈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전기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만큼이나 정말 좋은 입지 조건의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인증을 마친 DC 콤보 어댑터가 나오게 되면 아마 분명히 현대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시도해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댑터가 나오더라도 현대차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 몇 군데라도 슈퍼차저와 공용 충전기가 같이 들어서는 그런 충전소가 꼭 들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 현대차에서 강연을 부탁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테타 채널에도 몇 번 출연하셨던 최정환님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경쟁사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화 최정환님을 부른 이유는 테슬라 팬들 머리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어서 저러는 걸까?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매우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는 현대차가 기존 내연기관이나 수소차 위주 정책에서 전기차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정말 반갑고 기대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경쟁사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정도면 저는 그때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좀 받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적당한 단어가 잘 떠오르질 않아서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거 하실 때 쿨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 말의 뜻은 구시대적인 언플 같은 거 의존하지 말고 실력과 테슬라를 뛰어넘는 혁신성으로 승부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지 않겠냐, 뭐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저도 관련 영상을 몇 번 올려드리긴 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사실 좀 너무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핏 충전소와 관련한 미디어의 무책임한 과장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전기차 오너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